안녕하세요. 저는 니은 서점의 마스터 북텐더 노명우입니다. 저도 니은 서점 북텐더 정선호입니다. 저는 니은 서점의 북텐더 이동근입니다. 네, 니은 서점 북텐더 구보라입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만 이렇게 자리에 네, 모이죠. 맞아요. 서로 카톡으로 얘기하고 하긴 하지만 네. 실제로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마주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딱 저희도 한 달에 한 번입니다. 네. 뭐 그동안 재밌는 일도 있으셨나요? 전 재밌는 일은 아니지만 최근에 이케아에서 그 스탠드 조명을 하나 구입하였습니다. 네. 책상용? 그 침대 옆에 스탠드 조명인데요. 이제 자기 전에 좀 책 좀 보다가 자려고 구입을 했는데 조명... 자기 전에 책을 보세요? 아니면 자려고 책을 보세요? 자려고죠. 최고 수면제 위해서 이제 하는 상태인데 요새는 그 조명이 너무 포근해가지고 그냥 틀면은 어느새 스르르 자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책들에게 미안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네. 그렇군요. 바람직한 변화일 수도 있고 잘 자야 또 책도 그렇죠. 자야죠. 그렇죠. 그 다음날 또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책을 잘 읽으려면 동근 씨는? 저는 요즘에 이제 좀 바이러스 때문에 시국이니만큼 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데요. 집에 있는 시간 동안에 이제 넷플릭스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를 봐도 책과 관련된 영상들을 주로 보시겠죠, 아무래도? 그럼요. 아까는 그 킹덤 보신다고. 킹덤이 되게 심오한 어떤 통찰이 담겨 있는 굉장한 작품이라서 그렇진 않고요. 보라 씨는? 저는 열심히 다른 곳에서도 책 추천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친구 각각 한 명씩이랑 팟캐스트 하고 있어요. 네. 친구 각각 한 명하고 팟캐스트를 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세 명이 모여서 그냥 팟캐스트를 하나를 하면 안 돼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아. 다른 친구와는 이런 넷플릭스 콘텐츠 등을 리뷰하고 또 다른 친구랑은 좀 책 얘기. 네, 또 니은 서점에서 하는 거랑 또 비슷하면서 또 다른 재미가 있어서 재밌습니다. 네. 역시. 네. 또 보시는 분들 보라 씨 팟캐스트 많이 구독해 주시고 클립과 팟빵에서 검색해 주시면 구보라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또 모인 것 책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 가장 주된 목적이니까 먼저 돌아가면서 각자 선정한 책 제목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왜 이 책을 정하셨는지 왜 추천하시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경찰관 속으로라는 책을 골랐습니다. 저는 사랑, 예술, 정치의 실험, 파리 좌한 1940, 50입니다. 저는 새벽 3시의 몸들에게 부제가 질병 돌봄 노년에 대한 다른 이야기라는 책을 골랐습니다. 네. 저는 시사인 천관율 기자의 천관율의 줌 아웃이라는 책을 골라봤습니다. 오늘 또 네 권 책 보니까 책이 또 다양합니다. 네. 또 각자의 색채가 역시 또 들어있어요. 맞아요. 저는 동근 책이 제일 궁금해요. 제일 두꺼워요. 비싸고. 두껍고 계속 두꺼운 책을 전하고 계신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냥 저는 좋은 두꺼운 책이 좋다. 본인의 지적 능력을 이 정도로 읽어야. 그런 건 아닌데 약간 허세과 얇은 책 읽는 사람들이 경멸하는 계속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이거는 최근에 영화를 봤어요. 넷플릭스에서 또 이제 어떤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라고 워낙에 오디 앨런 거예요? 오디 앨런 유명한 영화인데 제가 한 세 번째로 우리 시기가 안 맞잖아요. 미드나잇 인 파리랑 이거랑. 근데 그 어떤 정서라는 거는 좀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파리에 갔다 오셨나요? 정서를 느끼셨나요? 제가 영화로 봐서 아는데 가본 적은 없지만 비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책입니까? 이 책은 이제 1940년에서 1950년 그 10년 동안 파리에 대한 이제 이야기고요. 그럼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의 파리네요. 2차 대전 사이. 네, 맞아요. 딱 시작되는 40년부터 50년까지니까 2차 세계대전. 그래서 초반부에는 이제 나치가 독일이 파리를 점령해서 그랬죠. 굉장히 그 파리가 되게 궁핍해지고 가난한데 그런 와중에서도 이제 그 파리 예술가나 지식인들이 자기만의 어떤 글을 쓰던가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계속 자기 이야기를 이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예술가들 얘기가 나오나요? 여러 명이 나올 것 같겠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사르트르나 사르트르, 까미, 그리고 보보아르부터 해서 되게 많이 나와요, 사실. 근데 이제 메인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사르트르와 보보아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되게 힘든 시기가 있고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되는 1944년에 해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이제 실존주의라고 하는 그런 철학 사조가 사르트르와 까미 뭐 이런 사람들로 해서 되게 확 유행을 했던 시기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194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어떤 정치인들이 또 뭔가 공산주의와 또 기존의 뭐 우파 그 간의 대립이 생기면서 어떤 기대했던 만큼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환멸의 감정 같은 것들이 생기고 그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 파리의 이런 지식인들 굴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것을 이야기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이 나와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파리 좌안이라 그러니까 예술가들하고 지식인들이 많이 모였던 파리의 그 구역을 파리 좌안이라고 부르는 맞아요. 네. 네. 근데 거기서 막 이제 수많은 예술가들과 뭐 외국에서 온 망명자들 또뭐 미국에서 온 유학생들 막 다 모여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밥 먹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뭔가 열정적으로 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어떤 새로운 시작을 꿈꾸게 하는 그런 느낌으로 와서 이 책이 굉장히 이 봄이랑 좀 어울리는 느낌이지 않나. 보라 씨는 지금까지 추천하는 책이 약간 비슷한 계열이 좀 있어요. 맞아요. 회사, 죽음, 도서관인데 네, 저도 그 생각을 하면서 또 이 책을 골랐는데요. 먼저 책 제목에서 얘기하는 새벽 3시? 네. 어떤 의미예요? 새벽 3시라고 하면 아무리 늦게 자는 사람도 한 새벽 2시쯤에 이렇게 잠들 수 있고 좀 이렇게 어둡고 고요한 시간인데 이 책이 질병 돌봄 노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프거나 누군가를 돌보고 나이 든 사람들한테는 좀 통증에 시달려서 혼자 외롭게 아파하거나 아니면 아픈 사람을 바라만 봐야 하는 어둡고 고독한 시간. 나이가 드신 분들 경우는 그런 생각지 못한 그런 또 아픔이 찾아오는 그런 시간들을 의미하는 아픔이 가장 잘 자각되는 시간이라고 이 책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아픈 몸들, 아팠던 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신 분들이 모두 아팠거나 지금도 아픈 그런 분들이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본인이 환자였거나 아픈 사람들을 돌봤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모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글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쓰는 책들이 확실히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진심이 느껴지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여기서 저는 보호자 돌봄 이야기가 가장 와닿았고요. 저 같은 경우도 10년 전에 엄마가 이제 암 진단 받으면서 그런 돌봄을 거의 9년, 10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더 공감하며 읽었고 아마 주위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본인 얘기일 수도 있고 본인이 아플 수도 있고 또 아픈 부모님이나 친구들 중에서도 아픈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보호자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런 분들한테 이 책이 좀 공감과 위로를 넘어서 또 어떤 사회적 변화로까지 이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주변에 그런 일 겪고 있는 분이 있으면 이 책을 선물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런 개인적 경험이 사회적 이슈로까지 이어지는 걸 보면은 되게 공감 많이 하고 언어 생긴 느낌이라고 그때 회사가 괜찮으면 누가 퇴사해도 그랬고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추천합니다. 그 출판사가 어느 출판사? 출판사가 봄날의 책인데요. 저희 니은 서점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네, 아주 가까이에 있는 좋은 출판사고 니은 서점 주변에도 출판사가 꽤 많아요. 맞아요. 출판사. 글 출판사도 건데 있고 보통 그 많은 분들이 출판사는 파주하고 연남동 주변에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니은 서점이 있는 은평구에도 서점 출판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직접 또 전해주러 오셨었고 그렇죠. 네, 나온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신간입니다.
자, 선호 씨는 또 네. 지금까지 보면 주로 정치 관련된 책들, 이런 책들 정치학의 전공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저 그런 책들을 많이 골랐는데 이번에도 좀 그런 맥락에서 약간 같은 맞습니다. 맥락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시사인 천관유 기자가 쓴 천관유의 줌 아웃이라는 책을 골라봤습니다. 이게 기사 모음집인데요. 요새 되게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인을 찾기가 어려운 환경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저는 천관유 기자의 기사가 나오면 꼭 꼼꼼하게 읽어보고 이제 시사인 구독을 하는 것도 천관유 기자의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맞아요. 천관유 기자는 그 글을 읽는 사람들한테 되게 분석적인 기사를 쓰는 기자, 맞습니다. 믿고 읽을 수 있는 기자로 정평이 나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사회 속에서 겪는 진짜 정치적인 일, 혹은 그냥 사회 현상 같은 것들도 그 아래에는 굉장히 정치적인 맥락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회적인 현상에 대한 천관유 기자만의 어떤 정치적인 해석, 주목할 만한 시선들이 굉장히 접목돼 있어서 저는 이 책 강력히 추천합니다. 어떤 시기에 쓰여진 기사인데? 이게 이제 2012년부터 2017년 5년 사이인데요. 그 5년 사이에 진짜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많은 변화가 있었죠. 네네. 그래서 그 천관유 기자는 그것이 굉장히 경이로운 시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도 굉장히 동감을 하거든요. 이제 이 시민들의 힘으로 만들어낸 어떤 5년간의 경이로운 변화에 대해서 천관유 기자가 굉장히 정치학적 해석을 통해서 잘 풀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천관유 기자님 저번에 그 20대 남자 맞아요. 그 책도 저희 윤서점에서 되게 반응이 좋았고 많은 분들이 20대 남자 읽으셨고 저희들끼리도 천관유 기자님 저희 북토크에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었는데 듣고 계시죠? 천관유 기자님 꼭 그 영상 보시면 꼭 와주십시오. 저희가 연락을 언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윤서점에서 북토크로 뵙고 싶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고른 책입니다. 저는 너무 좋은 또 경찰관 속으로라는 책을 골랐는데 저도 지금까지 추천한 책을 보면 약간 일관성이 있어요. 맞아요. 제가 좋아하는 책은 에세이, 장르적으로 보자면 일반 사람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책들을 전 추천 많이 했고 또 유명 작가의 책보다는 맞아요. 조금 덜 현장에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책을 추천을 많이 했는데 이 책도 딱 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원도는 필병이고요. 현직 경찰관입니다. 현직 경찰관이 현장에서 느끼는 경험을 이 책에 담았어요. 근데 현장이라는 건 그렇게 드라마에서처럼 영웅적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는 부대가 아니라 술 마시고 난동 부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현장이고 매맞는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집이 있고 거기서 망연자실해서 매맞는 엄마를 바라보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는 것도 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찰관이 경험하는 현장이라는 건 인간이 얼마만큼 추할 수 있는가, 얼마만큼 인간이 악할 수 있는가, 인간이 얼마만큼 무책임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게 현장이에요. 제가 이 책을 추천하는 가장 결정적 이유는 바로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기 위해선 우리는 인간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만 봐서는 안 되고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추악한 모습, 못난 모습, 아쉬운 모습까지 알아야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맥락에서 이 책은 굉장히 훌륭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읽으시고 나면은 되게 경찰관들을 보는 시선도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저도 많이 달라졌어요. 저도 사실 경찰관을 길에서 보면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잖아요. 뭔가 움츠러들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뭐 잘못한 거 근데 원도라는 필명을 쓴 이유를 이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되게 와닿았습니다. 이분이 왜 자기 이름 대신 필명을 사용했냐고 하면 책을 읽고 난 사람들이 그 길거리 오가면서 경찰들을 봤을 때 혹시 저 사람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저 사람이 이 책을 쓴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맥락에서 이 필명을 썼다고 했는데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굉장히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거, 이 책은 제가 알고 있던 책이 아니라 보라 씨가 소개를 해준 책이에요. 네. 네. 추천의 경위. 이 책이 나온 이우진 프레스라는 출판사가 이후북스라는 책방에서 만든 출판사인데 거기서 이제
이 책을 내서 그 니은 서점에 이 책이 있으면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책방 사장님께서 추천해 주셔서 책을 선물해 주셔서 네, 교수님께. 그래서 보라 씨가 책을 갖고 왔는데 네. 제가 그러고 이 책을 받고 읽자마자 이 책을 추천하신 분의 안목을 네. 굉장히 높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니은 서점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렇게 선물해 주셨는데 읽어보니까 제가 몰랐던 책인데 정말 우리 서점과 잘 어울리는 책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서점과 서점이 연결되는 것도 참 재미있고요. 네. 또 서점과 출판사가 연결되고 또 서점과 독자가 연결되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추천하는 책을 누가 주문해 주시거나 아니면 서점에 오셔서 구매를 해 주시면 저는 책이 팔려서 기쁜 것도 물론 있지만 그것보다 책과 독자가 이렇게 만나는데 우리가 뭔가 역할을 했구나 이런 느낌도 굉장히 깊어요. 여러분도 어떠세요? 그게 진짜 큰 것 같아요. 다리 역할을. 뭔가 알아주신 느낌, 네. 마음이 통한 느낌 네. 그런 게 있고. 그 맥락에서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매달 책을 한 권씩 읽고 추천하고 믿고 있습니다. 추천하는 책들을 이렇게 하면 참 뿌듯하고 네. 한 달에 한 번 저희 이렇게 다 모이면 이렇게 다 얼굴 봐서 또 좋고 맞아요. 또 영상 끝나고 나면 우리 또 맛있는 거 같이 먹을 수 있어서 또 좋고 또 저희는 또 이렇게 앞으로도 네. 여러분들에게 각자 북텐더의 개성이 담겨 있고 개성이 담겨 있으면서도 동시에 니은 서점의 고유한 색채가 담겨져 있는 네. 그래서 서점과 독자가 연결되고 서점과 서점이 연결되고 또 서점과 출판사가 연결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 달은 이렇게 저희가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네. 또 우리 다음 달에 여러분들에게 좀 더 좋은 책을 추천하기 위해서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같이 인사드릴까요? 네. 하나, 둘, 셋. 언제나 독자 곁에 곁에 니은 서점.